오종혁 국어TV.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장국진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 장국진을 구해내는 아내 계양의 영웅적 활약상이 등장한다는 점이 이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작품이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황성의 전란을 재빠르게 평정하러 가는 주인공의 모습 드러나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황성이라는 것은요, 장소죠, 장소. 어떤 황제가 있는 도성을 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황도라고 합니다. 자, 병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살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독살스러운, 그렇죠? 죽음의 그늘이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천자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피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하고 대피한 모양이라 라고 하면서 소설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모양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본다면 인물의 태도나 됨됨이를 누구요? 황제죠, 황제, 천자.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투의 그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짐작을 포함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자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거죠. 도망가기 급급한 지도자의 모습이니까. 자, 그래서 국진은 어떻습니까? 재빨리, 그렇죠? 영웅적인 모습이죠. 정광석화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춥니다. 무장. 싸울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몸에 풍운 갑옷을 입고 좌수 왼쪽 손에 이제 전륜도 칼이죠. 오른쪽 손에 청학선, 그렇죠? 부채입니다. 부채. 청학이 그려진 부채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한다는 거죠. 완전 무장.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니까, 그죠? 장소이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 없이, 그죠? 재빨리 지체 없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말에 뛰어오르리라, 그죠? 추측하는 어조로 계속 일관하고 있네요. 소설자가. 자, 이런 걸 볼 때 국진의 이 민첩함, 빠른 그 행동, 그죠? 재빨리라든가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망가는 천자보다 비교해서 어때요? 탁월하고 월등하게 두드러져 보이죠. 그래서 천자와 대비되면서 인물의 영웅성이 부각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단기, 혼자 한 필의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렸다. 과장법이죠. 달리면서 자기의 중대한 임무, 중책이죠, 중책. 도성의 전란을 진압한다는 거거든요. 잊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인물의 책임감과 용맹성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빛나는 준마는 굉장히 빠른 말이에요. 천리마라고도 합니다.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 심신이죠. 또 말, 그렇죠? 혼연일체가 됐다.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됐다. 혼연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주관적 개입,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자 장면이 전환됐죠. 또 공간이 이동된 겁니다. 말을 타고 국진의 방에서 황성으로 이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석화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요. 번개가 치거나 부싯돌이 부딪힐 때 번쩍 빛나는 빛이죠. 그것이 이제 정광석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빠른 동작이라든가 주마등처럼 시간이 빨리 흘러갔을 때 이럴 때 쓰는 단어니까요. 꼭 한자성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믿음직한 이 국진에게 하소연하는 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고전 소설, 특히 영웅 소설에 보면은 대부분 다 천자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그렇죠? 영웅은 굉장히 탁월하고 대비되는 측면의 그 소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소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천자의 이 무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영웅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천자도 능력이 있고 인물의 영웅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두드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작가가 배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또 당시에 이 천자, 또 임금 이런 지도층의 어떠한 비판, 이런 사고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르랴. 과연 생각한 그대로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의 수십만 대군, 적군이죠. 명나라 군을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했다. 경각, 시간이죠, 시각. 명제 경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시간에 달렸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노란 지위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풍전등화 막 이런 단어들 떠오르는데 국진은 즉시 권례로 들어가 어전에 꿇어 엎드립니다. 임금님 앞에. 소신이 중책을 맡았는데 원방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갔다는 거죠. 원지, 그죠? 원처. 그래서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 아뢰오. 적병을 무찌른 뒤에 죄를 청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진의 자기 책임을 말하면서, 그렇죠? 예, 자책임을 말하면 자기 책임을 말하면서 천자에게 죄를 청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그 공손성의 원리 있죠. 우리 담화의 원리 중에 이제 여러분 배웠을 텐데 요령의 경륜이라고 있습니다. 요령의 경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이것이 이제 공손성의 원리 중에 요령의 경륜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그 국진의 말하기 방식이 바로 공손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봐서 국진은 굉장히 공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의 바르고 임금님을 대우할 줄 아는 그런 공손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에 잘 모르는 듯 하다가 장국지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반가워하는 겁니다. 개하, 층계 아래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반가운 것을 지금 행동화한 거죠. 그의 손을 잡고 이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러면서 경이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리요. 경은 힘을 다해서 사직을 안보해라. 그러니까 종묘 사직 그러잖아요. 나라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그래서 짐의 근심을 덜어달라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에요. 하고는 눈물을 또 흘려요. 예, 황제가 보통 천자들이 영웅소설에 보통 이렇게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 영웅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이점 분명히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애걸하듯이 애걸복걸 하는 거죠.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교는 이제 임금님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전교입니다. 전교. 그죠? 예. 세 번째, 적군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영웅적인 면모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그 장면이에요.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랐어요. 도착했고 도성의 백성들은 이제 아우성치겠죠. 무서워서. 그죠?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리라. 그죠? 예. 아비규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예. 여러 사람이 이제 참혹한 지경에 빠져 막 고통받고 울부짖는 상황을 이제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불인견이라고도 하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하다. 멸망, 괴멸을 당한다. 그죠?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 터인가.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 개입, 그죠?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서 일일이 적을 수는 없지만 주관적 개입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거의 100%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개입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끼어들어서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아셨죠? 국진은 다시 말에 오릅니다. 그죠?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또 한 손에 부채를 흔들고 성문을 빠져나가서 물밀듯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세차게 연달아 몰려오는 모양을 지금 과장법을 써서 이제 표현된 거고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죠? 달리는 호랑이처럼 달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어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어체가 아니라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개불이 번쩍 일어나더니 그래서 영웅소설의 상투적인 표현들이죠. 적장과 적군사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이요. 추풍낙엽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그렇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렇죠? 그래서 진국의 신출기모란 모습이 이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측면을 아셔야 되고요. 또 그들의 시체는 적군의 시체죠.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간다. 그죠? 결국은 승리를 했네요. 그죠? 이거에 걸맞는 한자는 이제 시산혈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법이 쓰였고요. 영웅의 승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혈해는요,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피가 바다를 이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국진은 달마국을 이제 정복하기로 결심해. 이제 아예 그냥 뿌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 전장터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진의 입장은 이제 발본색원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그 박멸하러 가는 거죠. 뿌리째 뽑으려고. 척결한다, 뭐 일소한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달마국은 천안국과 합력을 합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1 플러스 1, 달마국과 천안국이 합심을 해서 연합해서 국진을 싸우게 되는 거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마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국진의 병으로 인해서 위기와 시련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 국진이가 어떻습니까? 병환을 앓게 돼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 결국 국진이 병을 얻었어요. 영웅인데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 드러나네요. 그렇죠? 당연한 이칠 터라. 영웅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타라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국진은 군중의 엄명을 내려서 진문을 굳게 닫습니다. 진지의 문이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에 국리를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암중모색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방법을 모른 채 일에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 그죠? 위기입니다, 위기. 적은 몇 번이고 계속 도전합니다. 이쪽에 진, 그죠? 진영입니다, 진영. 앞에서 호통을 치르곤 하더라, 그죠?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묵묵부답하고 무대응한다는 거죠. 그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대편 달마국의 책사들입니다. 책사.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이 있다.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내막이 있음을 의심한다. 그죠?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이 장면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국진의 질병은 조금도 정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도가 없다. 그래서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이냐. 이것도 역시 주관적 개입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백운도사, 오금도사는 이제 책사입니다. 달마왕의 책사, 그죠? 여기서도 천원왕의 부하로 있는 도사. 그러니까 달마왕 책사, 천원왕의 부하.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다 모였네요, 그죠? 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한 책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요, 유부인의 부탁이 있고 또 이부인의 용맹함이 나옵니다. 용맹함.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두 명인데 이때 조선 시대에는요. 또 명나라 시대 이때는 어떻습니까? 중세 봉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부인이 둘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의 부인인 줄 알고 이제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닦아온 천문지리가 누구보다도 능통한 이런 것은 뭡니까? 제자 가인형 인물입니다. 주인공들이 보통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미인들이 주로 되는 것이죠. 이 부인이 천기를 보고 있던 터라. 이 부인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인. 그렇죠? 천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천기에. 그리고 남편은 국진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중병이 알았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그러면서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그죠?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한다. 그죠? 역시 남편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부인은 국진의 부인이라는 것을.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따름이다. 그죠? 육도 삼약. 자, 중국의 오래된 병법 책입니다. 육도 삼약. 손오 병법. 중국 춘추 시대 때 그 손부가 만든, 그죠? 손자병법이라든가 또 오기의 병법 체계가 담겨 있는 병법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군대에서 쓰는 병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인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습니까? 무술에 능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연히 일어서더니,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연히 이란 통해서 의지적이고, 그죠? 강건하고 굳센 그러한 여자지만 강단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제시입니다, 여러분. 간접제시. 달마국 전장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인의 이제 비범성, 그죠? 여성 영웅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목은 남성 영웅이지만 이제 여기서 부인인 이 부인의 영웅성이 또 돋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더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특히 이 부인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이제 남장 모티브죠. 그죠? 왜 남장 모티브를 하겠어요? 당연히 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적 한계. 또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 점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칼이에요. 오른손에 홀기. 의식 순서를 적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무장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겠죠. 그죠? 시부모가 계시고 또 부인, 또 다른 부인, 유부인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마 단기, 이제 혼자 말을 탄다는 얘기예요. 단기 필마. 그래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리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부인이 이제 전송을 나와서 이제 배웅을 이제 멀리까지 왔어요. 이 부인의 전도라는 것은 앞길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의 앞길, 미래 앞날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봉소, 편지본투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서 꺼내서 이제 이 부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종호는 이제 중국 제2의 담소라고 하거든요. 거의 바다와 같이 아주 넓은 호수인데 후난성에 있습니다. 이 동종. 우리 고전소설에 참 많이 나옵니다. 물을 건너갈 때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또 굉장히 전기적인 요소가 지금 담겨있네. 비현실적이고, 그쵸? 이런 부분이 그런 겁니다. 들어가 보옵소서. 가면은 동종호 용왕이 있을 텐데, 첩의 전생 부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부인의 전생 부모가 동종호 용왕과 뭐 부인이겠죠. 부모가 보면 반가워할 것이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 그죠? 신선들이 먹는다는 약이 선약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모티브라고 있는데 약을 구한다라는 모티브가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상 누굽니까? 장국진이죠. 장국진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을 것이다. 그죠? 선녀 한 쌍을 데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질풍처럼 달리더라. 질풍. 돌풍, 맹풍, 그죠? 비유를 썼죠. 여러분 그 청소년들 여러분 세대 어떤 질풍 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6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동종호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선약을 얻어요, 그죠? 그래서 동종호에 도착했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해서 용궁에 이제 인도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왕 내외가 반가워합니다, 그죠? 예상대로 만년주 술입니다, 술을 권하더라. 그러니까 그 용궁에 들어간 걸로 봐서 비현실적이고 전기적 요소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전기적 요소.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분에게 내리시며, 자, 적군 왕들에게 욕이나 베게 하되 죽이지는 마옵소서. 살려는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살려는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천상 성관 출신이에요. 하늘 세계에 있는 그 신선이네, 신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적거라는 것은 이제 하강을 해서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강 모티브가 또 여기 숨어 있고요. 만일 죽이면 앞으로, 그죠? 앞으로 원한을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교시를 하더라. 교시라는 것은 이제 가르쳐서 알려주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선녀 한 쌍이죠.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전장으로 또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그렇죠? 다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부인의 영웅적인 모습이 이제 결국은 드러납니다. 이때 명나라 진영은 어때요? 적병들에 의해 완전 포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뭐예요? 사면초가, 고립무원, 진퇴양난, 그죠? 풍전등화, 명제경각, 그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누란지위, 뭐 이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그 사자성어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혔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명나라 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왔네요. 명제 경각, 풍전등화, 백척간도, 누란지위, 그죠? 자,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오피들어 만리청청의 고삐를 바싹 쥐어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을 하니 말리 청총마. 자, 천총마라고도 하는데요. 예, 갈기와 꼬리가 아주 푸른빛이 나는 흰색 말입니다. 아주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굉장히 씩씩하네요. 늠름하고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그죠? 패기가 넘쳐 버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고요. 예, 부창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창부사.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병환이 났을 때 또 부인이 그에 잘 따라서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부부 사이의 화합과 질서를 보여주죠. 그래서 부창부사란 말을 써봤습니다.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그죠? 이 상황을 만나서 몹시 당황할 상황인 거죠, 그죠?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막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한다, 그죠?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 정신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죠? 그러면서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전부 주관적 개입이에요. 그죠?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에요? 적군이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반전되는 상황이죠. 이 부인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핵심 정리가 하시면 이제 군담 소설이고요. 군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영웅 소설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이 장국진과 이 부인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기적,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같은 말이에요. 영웅적인 소설이니까 영웅적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남성 영웅과 더불어 여성 영웅이 나옵니다. 그쵸? 뭐 옛날에 홍콩 영화 중에 첩혈상홍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영웅. 그쵸? 아주 훌륭합니다. 부부끼리. 가상인물인 명나라 장국진의 영웅적 일생을 그린 군담 소설입니다. 가상인물이에요. 또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벼락성이었다가 유별당한 인간세계 온 주인공 장국진이 고난을 이겨내고 명나라를 구한다는 전형적인 그 영웅 소설입니다. 잦은 공간의 이동.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소설들 중에 이제 공간이 자주 이동하는 경우는 이제 드문데 이 소설은 공간 이동이 뭐 자유자재로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현상 특징에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영웅의 일상을 다뤘다. 그죠? 조선시대 충의가 드러나는 군담 소설이다. 또 영웅성, 그 다음에 초월적 전제동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결국 장국진이 직접 달막을 적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소설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전체 줄거리는 제가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 맥락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중에 이제 장국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계양하고, 그쵸? 장국진 달마국의 침입을 막고 명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장수예요. 그쵸? 부귀공명을 나중에 얻습니다. 이계양은 이제 장국진의 아내입니다. 이부인이죠, 이부인. 그죠? 본명이 이계양이에요. 그래서 무심양면 남편을 도와요. 그쵸? 그래서 남장을 하고 적군을 물리쳐요. 그래서 적극적인 여성상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소설에도 있습니다만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홍계월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작품들 참고하시고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도 이제 중요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웅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 구조예요. 그렇죠?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탁월한 능력, 시련, 구출자에 의해서 고비를 넘긴다. 두 번째 시련, 그리고 위기 극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구조 7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문제 나올 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 쭉 달아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술자 개입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묘사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장면 전환 요 말도 중요하고요. 또 주관적 판단과 설자 개입 계속 나오죠. 요건 100%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특정 종교놈이 반복, 뭐뭐 하더라, 그죠? 여기 문어체를 쓰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 이럴 때 쓰는 것을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설상 특징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장소에 따라서 이 글을 이제 이해한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사의 차이, 그죠? 대화 방식의 차이,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또 4번에 이제 초월적 존재, 맞냐 틀리냐 문제인데 이것도 그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설을 한 거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잔다.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한
영웅들의 모습과 어때 일치하죠. 예,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국진전 잘 공부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